여러분들에게 숲은 어떤 공간인가요? 현대인에게 숲은 건강과 힐링을 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숲의 나무는 공기를 정화시키고 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피톤치드를 내뿜잖아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숲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에서도 아이들을 숲에 버리고 오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고 나올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간이었죠. 숲속에는 우리와 다른 세상이 있고 또 그 세상은 그들만의 질서로 유지됩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숲속에서 과자의 집을 발견하지만 사실 그 집은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한 마녀의 미끼였잖아요. 그런 과자의 집처럼 오늘 저는 또 다른 마녀의 미끼를 소개할게요. 한 남자가 숲속에서 해가 저무는 시간에 서둘러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하죠. 너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위험하게 숲에서 혼자 있니? 내가 데려다 주마. 그런데 그 소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뭔가 사연이 많은가 봐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가 남자는 점점 소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빠져듭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가 아니라 바로 마녀 로렐라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로렐라이의 마지막 대사만 들을 수 있죠. 너는 절대로 이 숲을 나갈 수 없을 거야. 독일 낭만주의 시인 요제프 폰 아이셴도르프는 로렐라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로렐라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독일 작가 클레멘스 브렌타노라고 소개했잖아요. 그 브렌타노와 아이셴도르프는 친분이 있었고 또 아이셴도르프는 브렌타노의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브렌타노는 로렐라이라고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줬지만 아이셴도르프는 그냥 로렐라이라고 불렀어요. 브렌타노의 로렐라이는 라인강에 살지만 아이셴도르프의 로렐라이는 강에 살면서도 숲에서 남자들을 유혹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남자를 유혹해서 제물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셴도르프가 로렐라이 이야기를 쓴 거는 1815년이고요. 이 해에 아이셴도르프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5년 뒤에 어떤 작곡가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작곡가도 아이셴도르프의 로렐라이 이야기로 곡을 씁니다. 바로 1840년에 결혼에 이르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로베르트 슈만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해에 즉 1840년에 슈만의 창작력이 폭발해서 수많은 명곡이 탄생했다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었죠. 슈만과 그의 부인 클라라는 이미 1839년부터 아이셴도르프의 시를 함께 수집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12개를 골라 슈만이 작곡을 했고요. 1840년에 연가곡집 리더 크라이스라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리더 크라이스 중에서 세 번째 노래인 숲의 대화를 소개할게요. 참고로 아이셴도르프의 이 시를 가지고 슈만 말고도 최소한 10명이 넘는 작곡가들이 곡을 썼는데요. 물론 슈만의 이 곡이 압도적으로 유명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아돌프 이엔센 아니면 알렉산더 첼민스키의 숲의 대화도 한번 들어보셔요. 같은 시를 다른 작곡가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비교하는 것도 참 재미있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로렐라이를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추스!